중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 동포TV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다음으로 재외 동포가 두 번째로 많은 민족입니다. 물론 중국도 해외 화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4억 인구 비례로 따져볼 때에 한국보다, 우리 민족보다 재외 동포의 그 비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재외 동포가 인구 비례로 볼 때에 유대인 다음으로 2위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재외 동포 기본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재외 동포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외 동포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확실하게 재외 동포들을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재외 동포들의 미래를 한국 정부가 도울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법률로 아예 만든 것입니다. 전에도 재외동포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체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외동포들을 향한 정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부분만. 예전에 재외동포법은 출입국에 관한 법만 규정해 놓은 아주 단순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 날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 기본법은 아주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외동포들을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미래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돕고 지원하고 어떻게 동포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아주 큰 범위의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재외동포법이 1999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2023년에 재외동포 기본법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고 종합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6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재외동포 기본법은 15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피부로 느끼시듯이 세계의 국제 정세는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싸우는 국제 정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 이후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했고 지금 습근평 주석은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세계를 이끄는 중국, 세계의 영향을
미치는 중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계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미중, 중미 패권 전쟁이 시작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가 형성이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류 역사는 안타깝게도 패권 전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부상하면 어느 한쪽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역사의 현실이요, 비극입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국제 환경과 국제 정세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국제 정세가 아닌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제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역사는 어느 하나의 신흥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그 전에 패권 국가는 그것을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해왔던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우리 조선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식민지가 된 것도 그 당시 110년, 120년 전에 패권 전쟁이 있었습니다. 즉, 영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1 패권 국가와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대국이 일어서면서 한반도를, 그리고 동아시아를 누가 지배하느냐? 영국이 지배하느냐? 러시아가 지배하느냐는 이 큰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있었을 때에 조선반도는 그 승리하는 쪽에, 이 패권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질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러시아 쪽으로 붙었다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은 패권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110년, 120년 이후에 인류 역사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 하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중 관계의 영향,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 하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종의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에 재외 동포 기본법이 우리 중국 동포에게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80만 중국 동포는 앞으로 재외 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 있는 이 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가? 이 재외동포 기본법의 법조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법의
제4조에 따르면 이렇게 법이 쓰여 있습니다. 국가는, 즉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동포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재외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3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즉 대한민국은 재외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 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은 재외 동포들을 향한 정책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 동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거주국, 즉 미국에 사는 미국 동포들은 우대하고, 또는 일본에 사는 일본 동포들은 우대하고, 중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은 차별하고, 러시아에 사는 러시아 동포들은 차별하고, 이런 차별은 안 된다. 아예 법률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주국, 즉 출신국가, 즉 미국 동포를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 일본 동포로 말하면 한국계 일본인, 중국 동포로 말하면 한국계 중국인, 러시아 동포로 말하면 한국계 러시아인. 이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재외 동포 자격, 즉 재외 동포로서 100%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를 가진 동포들이 수십만 명, 어떤 자료에 의하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재외 동포 자격, 이 동포 자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별이냐? 취업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국 동포들이 하는 일, 단순 노무의 일을 재외 동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공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서 재외 동포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들이 분명하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재외 동포 비자를 갖고 있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의 실질적인 우리 중국 동포들의 현실은 재외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 인력 관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재외 동포 자격을 줬냐?
이거는 참 모순입니다. H2 비자도 우리 중국 동포, 제외 동포기 때문에 H2 비자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자리도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직장, 물론 한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타락을 하게 하고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좋지 않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실하게 건강하게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자리, 그러한 것은 완전히 취업 제한이 없어져야지만 그것이 제외 동포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외 동포 비자를 받은 중국 동포들 40만 명이 일자리의 제한을 취업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제외 동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엄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외 동포 기본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제외 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제외 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이 뜻은 중국 동포라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F4 비자, 제외 동포 비자,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들이 취업의 자유를 달라고, 취업의 제한을 풀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국 동포들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동포로서 이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거 불평등하고 평등권 침해고 이런저런 그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이건 부당하니 중국 동포들이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2014년 안타깝게 그 재판에서 중국 동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러나 나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원칙적인 판결이 아닌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외동포 자격을 주질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동포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외동포 기본법은 앞으로 중국 동포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 제대로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고 집행되는지 우리가 또 지켜보고 중국 동포 TV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외동포 기본법에서 하나 눈에 띄는 아주 그 독소 조항이라고 그럴까? 이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동포 기본법 제4조 5항에 보면은 우리 중국 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뭔가 안 좋은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고 나는 분석합니다. 그 5항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제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조항은 현재 한국에는 220만 혹은 23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현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중국 사람도 있고, 우리 동포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태국 사람도, 어찌됐든 불법 체류자도 41만 명,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의 일자리도 고려하고 그것과 이렇게 비례해서 중국 동포의 일자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독소가 나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독소 조항이 중국 동포의 F4 비자, H2 비자의 취업 자유를 우리가 요구할 때에, 요청할 때에 이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 재외동포 기본법 제4조 5항은 삭제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 제4조의 5항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외국인을 향한 정책보다 재외동포 정책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5항은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재외동포 우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 독소 조항이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작용을 할지 감시하고 때로는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6월 5일부터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80만 중국 동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80만 중국 동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 중국 동포 사회도 우리 중국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재외동포청에 전달하는 그 역할도 필요하고, 또 중국 동포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또 한국에서 1세대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3, 40년을 보낸 우리 고령화된 중국 동포들의 문제, 또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동포들의 자녀 교육, 또 중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부모님 따라서 중도에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도 입국 자녀들의 문제 등 다양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고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모로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그런데 인천에 세워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재외동포청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천으로 결정이 났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재외동포 민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동포TV는 재외동포청 그리고 재외동포 민원센터 등등의 계속적인 접촉 그리고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중국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재외동포청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